상항, 이사, 한비자인데 진짜 법가의 최고법은 상항이에요. 내가 쓸 때는 큰 인물이고 남한테 가면 위험한 인물이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제 죽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진나라로 튑니다. 진나라 군대가 이때부터 야수로 변해요. 왜? 군공을 세우면 무조건 포상이다. 신분, 지위, 막론하고 포상이다. 하여간 뭐 적의 목을 따면 신분 여하를 불문하고 목 수대로 포상한다 이랬더니 진나라 군대가 야수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모든 사람한테 가장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군공이에요. 제가 토전사 할 때도 우리 그런 얘기만 했지만 전쟁 혁명의 시대가 되면 밑에서 올라오는 게 제일 많잖아요. 난세의 평민이에게 가장 기회가 오는 게 전쟁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군공이라는 건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세우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전에 말씀드렸던 장대를 세워놓고 남문에서 북문으로 옮기면 뭐 10금을 준다. 그런데 아무도 안 해가지고 50금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법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터지는데 태자가 법을 어겨. 근데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태자라는 건요, 그냥 왕의 아들이 아니고 다음번 왕이에요. 이게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왕자들 중에 큰형님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을 죽일 수는 없다.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야 공정하게 하자면서 너는 왜 이거 공정하게 안 해? 그런 식으로 안 받아들여요. 왕이라는 건 이게 완전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과 그 같이 놀았던 공자건이라는 사람을 처벌을 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얼마 후에 공자건이 법을 또 어기네. 그랬더니 코를 잘라버렸다네요. 야, 근데 이거 공자를 코를 자른다는 건 이제 평생 벼슬 못 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나라가 부국 강병해졌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정복하러 나가야지. 그래서 위나라로 쳐들어갑니다. 위나라를 누르고 진효공이 패자가 돼서 춘추 5패에 한 명이 되죠. 아직은 춘추 시대지만 진효공의 이 시도는 전국 시대로 이미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춘추 시대 후기가 돼서 사실상 전국 시대를 준비하는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진나라가 드디어 강국이 되고 그 다음 세대에는 정복자로 이제 등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든 사람이 상항이었어요. 한 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진나라는 사실 춘추 시대에는 변방이었고 가장 초나라 진나라가 다 그런데 가장 야만적인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를 개혁을 통해서 단순간에 강대국으로 바꿔놓은 거죠. 공숙자의 말이 맞은 거지. 이놈이 상항이 진나라로 도망가서 위나라를 쳤잖아요. 위나라는 아예 천도를 해버립니다. 원래 위나라의 수도가 안읍이라고 그 주나라 수도였던 그 유명한 은허, 지금 은허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서 대량이라는 곳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나라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해왕이 양해왕으로 바뀌어서 맹자에는 양해왕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때 비로소 후회했다고 그래요. 내가 말을 들을 걸. 이렇게 해서 상항은 진나라를 중국의 강대국으로 올려놓습니다. 이제 전국 시대로 넘어가면 진나라는 최강자의 자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단지 다른 나라가 연합해서 덤비니까 더 강해져서 6대1로 싸워도 이긴다 수준으로 가는 식의 강대국이 되는 과정이 전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시대를 정말 열은 사람이 진나라죠. 이게 다 상항의 공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춘추 전국 시대 변법가 중에서 시대를 바꾼 인물은 정말 상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급격하게 바꾸다 보니, 우리 사회도 그런 말 참 많이 하지만 급격하게 바꾸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죠. 이게 벌써 상항이 살아있을 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상항이 이제 한참 잘 나갈 때 누가 찾아와서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셔. 사기에 보면 좀 육아적인 충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너무 법가를 하니까 좀 육아식의 말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내용은 그래요. 그런데 여긴 사실 배경이 있는데 상항에겐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는 이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춘추 시대에 외국인을 등용한다 어쩐다 저쩐다 하지만
이게 춘추시대 말기로 오면 좀 문제가 이상해지는 게 이게 어떻게 돌아가면 처음에 이랬거든요. 우리 사람만 쓰자. 춘추시대 초기에는. 그러다가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야 다른 회사에도 스카우트가 쓰자. 그랬더니 이분이 와서 기업을 막 키웠어. 그랬더니 중소기업이 재벌기업이 됐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우리 꼭 외부 사람 써야 되냐? 우리 내부도 인재가 많아서 적체가 되는데 상하게 변법을 받아서 강대국이 됐어요. 제도도 다 만들었어요. 이제 굳이 우리가 외국에 써야 돼? 이렇게 된 거지. 우리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 여기에다가 상황은 법을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사람이 경직된 거지. 왜냐면 자기는 법을 만들어야지 봐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충고했던 거는 뭐냐면 육아적인 충고가 아니라 너 이러다가 나중에 원망에 맞으고 너 팽당한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베풀어라. 베풀려면 육아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라. 근데 상황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진효공이 죽어요. 진나라 효공이 죽고 태자가 즉위해서 이 사람이 해문공이 됩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해자 들어간 왕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그 태자고 옛날에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거기다 코 잘랐던 공자 건 그쪽 또 집안 사람들 일파들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상황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해서 쫓아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럼 해문왕이 어리석은 왕이고 아버지의 정책을 바꾸려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진나라를 계속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정책은 제도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꼴 보기 싫다 이거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너 없어도 돼.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도주합니다. 그 유명한 이 진나라하고 이 낙양 쪽으로 오는 사이에 있는 게 그 유명한 함곡관인데 이게 국경이니까 증 없는 사람은 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상황이 내가 만든 법에 내가 걸리는구나. 그러니까 후회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지어낸 얘기 같아요. 왜? 본인이 몰랐겠어. 사실 상황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자기가 법 시행할 때 이런 거 몰랐겠어요? 이 사람은 이런 거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근데 어디쯤 가면 소의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멀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안 죽고 탈출을 해서 위나라로 가요. 위나라가요. 옛날 같으면 진나라를 좀 우습게 보거든요. 그러니 진나라를 도망갔다 그러면 받아주죠. 근데 자기가 진나라를 강하게 해가지고 아직은 패자의 시대니까 위나라가 진나라한테 먹힌 게 아니라 진효공이 패자가 되면서 이제 형님으로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됐거든. 근데 얘가 진나라를 도망갔어. 너 비록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옛날 같으면 우리가 받아줄 텐데 이제는 우리가 동격이 아니라 저분은 형님으로 모시니 너를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진나라로 출발합니다. 결국 자기가 만든 법에 걸리고 자기가 만든 국제 정세에 걸려서 상황은 다시 자기 영지로 돌아갑니다. 상이라는 지역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약소국을 쳐서 그걸 먹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의 군대를 이렇게 쳤더니 진나라 군대가 출동해서 상황 군대를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서 상황은 죽고 상황의 일족마저 모조리 몰살을 당하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법가의 가장 큰 위험은 법의 논리에 따르다가 너 스스로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게 상황편이에요. 그 사평에 보면 일체의 칭찬이 없어. 너는 천성이 각박해서 은혜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치열한 얘기 하는데 내가 상군서 읽어봤는데 하는 짓이 똑같더라. 법가만 갖고 있으면 너는 뼈밖에 없어. 뼈가 살한테 이렇게 말하. 너 아무짝에 쓸데없어. 피부 이거 어디다 쓰냐? 너 같은 거 없어도 돼. 피부가 없으면 사람 몸은 금방 썩어서 뼈도 바스러지게 되죠. 사마천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절대 육아의 입장에서 법가를 버리자가 아니고 법가는 육아라는 피부가 없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상황에 대해서 일체의 칭찬 한마디도 없이 너는 인간성이 글러먹어서 그렇게 죽을 운명이었어 라고 가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뼈야, 피부를 무시하고 뼈만 있으면 넌 해골이다. 해골이란 뭐니? 무덤에 묻혀서 썩은 걸 해골이라고 한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좀 심하지만 사마천의 문제의식이 그렇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